정확히 말하는 것, 이건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에서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해야 한다 라면서 의견을 내잖아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보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 작가들의 강연을 많이 듣는데요. 김훈 작가님 강연을 제가 청담동의 어떤 도서관에서 들었어요. 김훈 작가님이 그 책을 읽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어떤 항구를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줄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림이 흰 도화지에서 스케치가 일어나고 색감이 칠해지고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 김훈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서 말할 때 가장 좋은 보고가 된다. 그리고 그 보고를 가장 잘한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어요. 난중일기를 권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를테면 그 왜군이 쳐들어올 때 있잖아요. 보고를 못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수많은 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군인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보고가 아니죠? 사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무서움이 느껴지죠? 그건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 아랫마을 빨간 지붕 쪽에 있는 항구에 배가 126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배에는 50명의 사람들이 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군인들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그러니 하면서 나의 의견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분리될 때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과 의견을 막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요. 상사는 그걸 다 눈치챕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말하기. 아주 쉬워요. 육하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저녁 7시에 삼성역에 있는 캠퍼스에서 스피치 강의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말하기.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정보를 정확하게 말한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논리적이지 않는 건 반대로 정보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기업 강의를 나가면 사람들은 다들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논리란 여러분, 우리가 논리에 갇혀서는 안 돼요. 논리가 필요한 건 언제냐면요. 토론해서예요. 토론. 100분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주장에 반박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했더니 범죄가 훨씬 증가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면접이나 IR 투자나 이런 것들은요. 설득이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설득. 그럼 설득은 뭐냐?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스타트업 대표들이 IR 투자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냥 개척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 그 대표는 그려지는 미래예요. 너무나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 비전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가슴 뛰게 만드는 건 같이 동기를 부여하고 의지를 심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논리정연하게 논리 있게 말하고 싶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고요. 발표하는 걸 겁내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사실에 기반해서만 말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내 인생에 논리를 지워버린다 라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의 멘토분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흥수 씨처럼 무논리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근데 그 무논리가 흥수 씨의 지금을 만들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저의 행보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나운서도 했다가 쇼호스트도 했다가 기자도 했다가 작사가도 하고 스피치 강사도 하고 지금 라디오 패널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여러 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응원보다는 걱정, 염려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논리로 따져보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회사 계속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행복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건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 스스로도 믿었어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합리화한다. 내 삶인데 내가 합리화하면 어때요? 그렇게 저는 합리화한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와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 말에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책도 내고 팔로워도 더 많아졌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거나 걱정하거나 이랬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무쌍하셨어요? 그 용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 그걸 계속 간직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염려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가족과 또 정말 친한 친구가. 근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다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미래는 몰라요.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건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전달하되 다치게 하는 말이면 안 돼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거나 또는 욕설, 비속어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빼면은 여러분들의 말 실력이 훨씬 좋아질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보세요.